네, 알토카라반 정비센터입니다. 오늘 작업하는 차는 지금 며칠째 하고 있는데요. VIP 560 코치맨 차량입니다. 지금 오버런 디바이스를 제가 탈거해 놓은 모습이고요. 요즘 뭐 오버런 디바이스에 대한 이슈가 좀 많네요. 그래서 영상 한번 남기는 중이고요. 이렇게 탈거를 합니다. 탈거를 해서 오버런 디바이스만 보는 상황이 아니라 이 셰시도 당연히 확인을 해야 돼요. 이 셰시 부분까지 크랙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. 네, 그렇고 그래서 이제 오버런 디바이스를 자 이렇게 분리를 합니다. 완전 분해를 하죠. 완전 분해 거의 한 90% 이상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. 이렇게 분해를 합니다. 대부분 분해를 해서 뭐 자가로 하시는 분도 있고 뭐 업체를 통해서 하시는 분도 있는데 뭐 요 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수석 쪽 오버런 디바이스에 플레이트가 지금 깨졌죠. 이렇게 크랙이 간 상태입니다. 그래서 뒤쪽을 보시면 더 확연히 보이실 거예요. 크랙이 확 간 게. 근데 이렇게 크랙이 가는 이유는 어찌됐든 간에 뭐 우리나라 도로 특성상 뭐 말 그대로 과속방지턱도 많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상황이 많고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수직 하중 전축 하중이 또 많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요. 운전 스타일에 따라 그럴 수 있고 뭐 카라반에 하중이 너무 많이 나가서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힘을 받아서 결국에는 피로 누적에 의해서 저렇게 크랙이 갑니다. 크랙이 가는 거고요. 그래서 이제 뭐 보통은 요 플레이트만 교환을 합니다. 근데 저는 약간 다른 생각이거든요. 왜냐하면 이 플레이트 이 진짜 이 두꺼운 철판이 깨진다는 거는 계속 엄청난 충격이 가해졌다는 건데 그럼 이 안에 있는 모든 부품을 다 확인을 해야죠. 결론적으로 분해를 해서 다 확인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. 막상 분해를 해보면 다 심각해요. 다들 심각하다고요. 그래서 보통은 이 시린더까지 이렇게 다 분해를 잘 안 하죠. 근데 저는 다 분해를 합니다. 여기 스탑링이 있는데 얘가 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. 솔직히 요거 얘도 교환해야 돼요. 왜냐면 이제 다 삐집고 나오거든요. 이렇게 그리스가 교환을 해야 되는 거. 다행히 이쪽 운전석 쪽 플레이트는 멀쩡합니다. 멀쩡하고 그 예전에 한번 또 봤던 게 한 예로 뭐냐면 이 클램프 레버가 지금도 얘도 좀 문제가 있는데 레버의 이 너트가 또 문제가 새서 보니까 이 너트를 용접을 하는 것도 봤고요. 아니면 이쪽 플레이트 전체를 바꾸더라고요. 근데 정답을 말씀드리면 요 너트가 따로 나옵니다. 요거 나오고요. 다 나오거든요. 요거만 교환하시면 돼요. 그럼 문제가 없다는 거, 큰 돈 들여서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고요.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뭐냐면 브레이크 레버 핵심이죠. 어떻게 보면 근데 여기도 보면 구리스 주의 포인트가 있습니다. 근데 한 번도 안 났어요. 한 번도. 뭐 최초에는 넣겠죠. 근데 출고 이후에 한 번도 안 났어요. 지금 보시면 이 안에도 구리스가 없어요. 지금 여기 이제 윤활기 있는 거는 제가 아까 이거를 확인하면서 이제 윤활을 한다고 일단은 주의를 한 거고요. 얘가 이제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애인데 얘가 구리스가 하나도 없으니까 얘가 빡빡해지겠죠. 이게 100% 해제가 안 돼요. 브레이크가 잡혔다가 풀러져야 되는데 여기가 너무 빡빡해도 안 되고 여기가 빡빡해도 안 되고 여기가 빡빡해도 안 됩니다. 그래서 항상 여기는 부들부들 해야 된다는 거. 그런 게 좀 중요한 거거든요.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싹 분해를 해서 좀 약간 오버홀 정비를 하는 스타일인데 이 더스트 캡, 이 먼지 덮개를 하는 것도 전 교환합니다. 이거 다 늘어났기 때문에.
일반적으로 얘 껴주고 얘를 껴줍니다. 예, 새로 껴주고 2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5번은 쇼바가 압이 약합니다. 압이 이게 계속 충격이 오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크랙도 가는 거고요. 그래서 이 쇼바의 압이 약해서 결국은 200V 쇼바까지 교환을 합니다. 200V 쇼바까지 교환을 하고 2차 이제 쇼바에 이제 패킹이 달려 있죠. 패킹 댐퍼, 이 댐퍼를 또 같이 교환해 줘요. 그렇게 해서 싹 세척을 하고 조립을 하면 너무 상태가 180도 달라져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이 오버런 디바이스를 예방 정비를 해야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브레이크 첫 시작은 여기거든요. 브레이크의 첫 시작은 여기고, 저는 어쨌든 요거 저 플레이트 새거 200V 요걸로 교환합니다. 요걸 교환하고요. 그리고 다 정품이에요. 저는 뭐 중국산 쓰게 되면 중국산 쓴다고 말씀드리고, 그러지 않으면 다 정품 씁니다. 뭐 용접 하는 것도 있고, 저도 용접도 해봤어요. 제가 용접은 안 하고 일부러 뭐 저도 용접 자격증이 있지만 용접을 안 하고요. 일부러 특수 용접직 가갖고 티그 용접을 해갖고 이렇게 수리를 해준 차도 있어요. 네, 뭐 비용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, 근데 같은 곳에 크랙이 간 경험도 봤고요. 솔직히 똑같은 곳에. 그래서 용접보다는 안전을 위해서는 얘를 교체하는 게 맞고요. 그리고 얘만 교체할 게 아니라 이 전체를 정비를 해야 돼요. 이 전체를 싹. 그래야지 정상적인 작동이 되는 거고, 또다시 같은 크랙이 반복되지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정비를 좀 하셔야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서비스 매뉴얼을 보면 여기에 이렇게 다 정비하는 게 다 있다 보니까 그거대로만 정비를 하면 상당히 부드러워집니다. 엄청 부드럽더라고요. 그래서 비싼 돈을 들여서 이거 전체를 교환할 수도 있어요.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막 노후된 게 너무 많으면, 뭐 이렇게 할 바면 아예 하나를 바꾸겠다 싶으면 그건 통째로 어셈블리로 교환을 하는 게 맞고요. 그러지 않고 얘는 예방 정비로 충분히 가능하겠다, 일부 부품만 교환하면, 그러면 얼마든지 새 거와 동일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요즘 이 오버런 디바이스는 예전부터 원래 이렇게 주기적으로 브레이크 패드라 하죠. 슈만 뭐 이렇게 대부분 신경을 쓰시는데, 그런 게 아니고요. 이게 다 브레이크하고 연결된 하나의 장치다 보니까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 무조건 하고 뭐 이렇게 뜯어보면 되겠지, 직접 하실 분들은 직접 능력이 되면 하시는 거고요. 그렇지 않으실 분들은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춘 업체에서 맡기셔갖고 올바른 정비를 받으시면 큰 사고 없이 안전하게 카라반을 운영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저는 일단은 요거 다 할 거고요. 다 되면은 또 영상을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